안녕하세요. 물리학원 개념 완성 11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들을 살펴본 후 에너지 보존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퀘스트 33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도르래의 양쪽에 매달린 질량이 각각 3m, m인 물체 AB가 h만큼 이동할 때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한 일은 곧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먼저 구하고 그걸 활용하여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해야 합니다. 뉴턴 운동 법칙을 배우던 시절로 돌아가 A와 B의 가속도 그리고 각각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구해봅시다. 물체의 가속도는 힘들의 합, 알짜임을 질량의 합으로 나눠서 구할 수 있습니다. A, B에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나타내볼까요? 짜잔! A에 작용하는 중력은 3mg, B에 작용하는 중력은 mg이고 둘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각각의 물체에 장력이 작용하긴 하는데 서로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아 상쇄됩니다. 그래서 A와 B 전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2mg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2mg를 전체 질량 4m으로 나눠서 2분의 1g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방금 구한 가속도에 각각의 질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2분의 3mg,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2분의 1mg입니다. 에너지를 구하기 전에 기왕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장력까지 구하고 넘어갈까요?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은 A와 B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 물체에 집중해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A에 작용하는 힘을 살펴보면 중력 3mg와 장력 T가 작용하므로 알짜임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 3mg-T는 A에 작용하는 알짜임 2분의 3mg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 장력의 세기를 구해보면 장력은 2분의 3mg가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볼까요? 방금 구한 알짜임과 장력을 잠깐 옆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짜잔! 친절하게 방향까지 넣어뒀습니다.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한 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알짜임의 방향도 아래, 운동 방향도 아래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힘과 변이를 곱하면 2분의 3mgH가 나옵니다.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구해봅시다. 알짜임의 방향도 위, 운동 방향도 위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양은 2분의 1mgH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변화량을 구하는 건 식은죽 먹기입니다.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3mgH고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mgH고요. 위로 올라가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변화량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따지는 방법이 있었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0이 되어야 합니다. A의 변화량들을 더해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3mgH입니다. 0이 아닙니다. 즉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도 구해보면 플러스 2분의 3mgH로 0이 아닙니다. B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2분의 3mgH를 뚫어져라 쳐다봅시다. 그 다음 화면을 크게 봐봅시다. 무언가 비슷한 게 보이나요? 맞습니다. 장력의 세기 2분의 3mg의 h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즉 A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중력이 아닌 힘, 장력이 한 1과 같습니다. A의 운동 방향과 장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B는 운동 방향과 장력의 방향이 같아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 예제에 등장하는 장력처럼 중력, 탄성력, 전기력 이외의 힘이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 그 힘이 한 일만큼 변화합니다. 놀랍게도 이 예제에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미 느꼈을 겁니다. A와 B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0입니다. A와 B 전체를 볼 때 장력이 한 일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물리 현상이 진행될 때 우리가 측정하는 곳, 관심 있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심의 대상을 물리하는 사람들은 시스템, 우리나라 말로는 개라고 부릅니다. 에너지가 변화하는 개는 다른 개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장력이 한 일을 통해 A의 역학적 에너지 2분의 3 mgh가 B로 전달됩니다. A, B처럼 에너지가 자유롭게 외부로 이동하는 개를 열린 개라고 부릅니다. A와 B를 더한 A 플러스 B 개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이렇게 외부와의 에너지 출입이 없는 개를 닫힌 개라고 부릅니다. 에너지가 빠지거나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일정합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닫힌 개에서만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중력, 탄성력, 전기력 이외의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요.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외부와의 에너지 교환이 없는 개를 닫힌 개라고 부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더라도 더 큰 개를 보도하면 전체 에너지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마찰이 작용할 때도 발생한 열은 우주의 에너지 변화까지 따져본다면 결국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고 이동하고 전환만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이동의 대표 주자들이 바로 일과 열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아직 할 얘기가 남아있습니다.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운동량, 운동에너지를 왜 두 가지를 다 공부해야 하는지 화가 나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잠시 퀘스트 27번을 떠올려보며 이 둘을 구하고 비교해봅시다. 먼저 두 물체의 운동량은 2N 곱하기 세크로 같습니다. A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을 이용하면 2줄이 나오고요. B의 운동에너지는 1줄이 나옵니다. 운동량은 서로 같은데 운동에너지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규칙성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운동량의 크기가 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운동에너지가 작습니다. 또 질량이 작을수록 운동에너지가 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운동에너지에 대한 식 E는 2n분의 P제곱을 떠올린다면 스스로를 칭찬해도 좋습니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오! 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은 대표적인 상황은 당연 충돌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은 땅의 지면에 힘을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지면에 작용하는 힘, 지면이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힘은 세기가 같습니다. 작용 시간도 당연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분과 지면만 있다면 운동량이 같을 겁니다. 하지만 운동에너지는 다릅니다. 누구의 운동에너지가 더 클까요? 지면, 곧 지구의 질량이 여러분의 질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면의 운동에너지는 0에 가깝고 여러분의 운동에너지는 그에 비하면 훨씬 큽니다. ATP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당연하다고요? 이번에는 수영을 하는 상황을 살펴봅시다. 이때도 여러분의 운동량과 여러분이 밀어낸 물의 운동량은 같습니다.
하지만 밀어내는 물의 질량은 우리 몸의 질량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물의 운동의 에너지가 우리 몸의 운동 에너지보다 더 큽니다. 이때 ATP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여러분의 운동 에너지와 물의 운동 에너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달릴 때보다 물에서 수영을 할 때 느릴 수밖에 없고 체력 소모, 에너지 소모가 엄청난 겁니다. 알겠죠? 살을 빼기 위해서는 달리기보다는 수영을 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지금까지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활용하여 달리는 상황과 수영을 하는 상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는 매우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더 많아진다면 더 많은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요. 똑같은 자연현상에서도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리 공부를 계속해 나가며 더 많은 도구를 얻는 일은 이렇게 즐거운 일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배운 에너지 보존, 일 에너지 정리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상기체에서도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합니다. 바로 뒷단원 연력학 법칙에서 배울 연력학 1법칙입니다. 짜잔! 흐르는 물 같은 유체에서도 에너지 보존은 성립합니다. 뭔가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보이죠? 우리가 이 법칙을 베르누이 법칙, 베르누이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짜잔! 심지어 뉴턴 역학이 통하지 않는 양자역학, 미시세계의 입자에서도 에너지 보존은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V는 포텐셜 에너지고요. 마이너스 2m분의 하바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마도 들어봤을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짜잔! 이렇게 에너지 보존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시야, 경험치가 좀 늘어난 것 같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성공적입니다. 물리에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즐기고 얻어가야 할 것은 물리적인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읽는 방법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도록 합시다.